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예, 오늘은 곁에 두고 읽는 괴테. 나만의 멘토를 찾아라. 그리고 평생을 다해도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먼저 나만의 멘토를 찾아라. 어떤 재능이든 학문적 성취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학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바보들이 너무나도 많다. 예, 그들의 아픔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 수학의 세계에서는 수학의 역사에만큼 큼지막한 발자국을 남긴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부리는 일이 없다. 가령 뉴턴은 우주의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 미분과 적분을 만들었다. 천재만이 해낼 수 있는 이런 업적을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한다. 미분은 변화율을 알 수 있고 적분은 회전하는 복잡한 입체의 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수학이라면 머리를 흔들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 곳곳에서 뉴턴이 발견한 이 대단한 지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학처럼 답이 명쾌하지 않고 차별성이 있는 개성에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수학의 지적 순환 같은 당연한 관행이 무시되고 있다. 품격과 수준 있는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피와 땀을 쏟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래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게 된 사람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면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것은 결국 문화적인 쇠퇴를 부른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에게 이끌려 학원에 나갔다. 그때 수학 강사가 첫 시간에 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도 감명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수학은 철저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나는 다른 학생들과 전혀 다른 문제풀이법을 알게 되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이 노트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거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네.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말이야. 그런 다음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만의 풀이 과정을 보여주었다. 가령 100 더하기 100은 200이라는 문제의 답을 100에 100을 더하니 200이 되었다는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재미있는 사례를 동원해 설명하면서 왜 100 플러스 100은 200인지를 규명해 주었다. 그때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배우면 돈을 낼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배우려는 것은 공부 이전에 인생을 대하는 그의 품격과 수준이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해야 하는 것으로 품격은 있으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수준은 높지만 품격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멘토가 될 만한 훌륭한 스승은 과연 누구일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가 남긴 말에 귀를 기울여보면 그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이다. 나에게 성공적인 상담 비결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난처해진다. 사실 나에게 어떤 비법이란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말과 마음속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다. 예, 다음은 평생을 다해도 쓸 수 없는 것들. 젊은 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평생을 다해도 쓸 수 없는 자산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다. 경험만큼 큰 자산은 없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가르침을 사수한다는 것이다. 사숙이란 존경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그의 도와 학문을 본받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맹자는 공자가 죽고 나서 100여 년 뒤에 태어났지만 공자를 스승으로 삼아 공부한 끝에 육아의 철학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만약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평소에 괴테의 가르침을 본받으면서 일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괴테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는 일이 된다. 괴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작품을 읽으며 저자와 독자로서 나아가 스승과 제자로서 마음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엄청난 것을 배웠다는 기분이 들 것이다.
내 경우 나와 BT의 관계는 혈흔도 무엇도 아니지만 내 삶에 그의 가르침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흐르고 있기에 이미 피가 섞여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어찌 괴테뿐이겠는가. 섹스피어도 도스토옙스키 같은 이들도 나에겐 큰 유산이자 자산이다. 책이나 논문을 쓸 때 시시껄렁한 테마에 매달려서 아무렇게나 쓰면 절대 자기만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 사소의 대상을 찾아보기 바란다. 어느 분야든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의 자산이 된다. 동경하고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공부함으로써 그를 내 삶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살면서 이보다 더 평생을 다해도 쓸 수 없는 것들. 젊은 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평생을 다해도 쓸 수 없는 자산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옹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